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입시 전문가 훈 선생의 글인데요. 오늘 이 글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글의 제목부터가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그대로 꿰뚫고 있어요. 정시는 정말 운의 게임일까? 입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정말 모두가 가장 불안해하는 지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훈 선생의 글을 딱 나침판 삼아서요. 운이라고만 생각했던 정시의 그 수많은 변수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분석되고 또 대비될 수 있는지 그 전략의 세계를 함께 탐험해 보는 겁니다. 네, 이 훈 선생의 글은 정시를 둘러싼 그 안개 같은 불안감에 대해서 그건 운이 아니라 전략의 영역이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고 시작해요. 아, 단호하네요. 네, 훈 선생이 입시 상담 현장에서 정말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만나면서 직접 느낀 점들을 쓴 글이라 그런지 내용이 무척 현실적이고 또 구체적이더라고요. 오늘 이 글에 담긴 근거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면서 정보와 분석이 어떻게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훈 선생의 글 속으로 들어가 보죠. 먼저 훈 선생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능과 정시는 운이다라고 생각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짚어주는데요. 네, 바로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요. 그렇죠. 이건 정말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험 당일 컨디션은 어떨지, 하필 내가 모르는 문제만 나오면 어떡할지, 내가 쓰려는 학과 경쟁률만 폭발하면 어쩌나, 뭐 이런 생각들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훈 선생은 첫 번째 반론을 딱 제기해요. 우리가 운이라고 부르는 것들, 예를 들어 시험 당일의 컨디션이나 예상치 못한 문제 유형 같은 변수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운이 아니라 대비의 영역에 속한다는 거예요. 대비의 영역이요. 네. 수능이라는 시험의 본질은 결국 매년 동일한 조건에서 아주 표준화된 문제로 치러지는 객관적인 평가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잠시만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꾸준한 학습으로 대비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정말 예상치 못한 킬러 문항 하나가 그날 컨디션이랑 맞물려서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있죠. 이런 것까지 대비 부족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너무 수험생에게 가혹한 말 아닐까요? 아,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그리고 훈 선생도 그런 극단적인 변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다만 훈 선생 글에서 강조하는 건 그런 변수가 전체 판도를 뒤집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점이에요. 아, 극히 드물다. 네, 글에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분석해보면 일시적인 등락은 있어도 전체적인 흐름은 결국 실력과 노력에 비례한다. 즉, 실력이라는 이 거대한 강물의 흐름을 운이라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막을 수는 없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죠. 관점을 바꾸면 운이 없어서 망쳤다, 이게 아니라 그런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단단한 실력을 갖췄는가, 이 질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 그런 의미였군요. 운의 영향력을 0으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실력을 키워서 그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바로 그거죠. 그렇게 생각하니 관점의 전환이 확실히 되네요. 결국 수능 점수라는 건 내가 가진 패인 셈이군요. 근데 좋은 패를 들고도 게임에서 질 수 있잖아요. 훈 선생은 이 패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 즉 지원 전략 자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심리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정확해요. 바로 거기서부터 훈 선생이 말하는 전략인 세계가 펼쳐집니다. 훈 선생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뉘는데요. 두 가지요? 네, 첫째는 고정된 숫자를 읽는 것이고 둘째는 움직이는 마음을 읽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교차 분석해야 비로소 안개 속에서 길이 보인다는 거죠. 고정된 숫자와 움직이는 마음이라니 표현이 굉장히 흥미롭네요. 고정된 숫자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그건 대학이 발표한 객관적인 팩트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 각 대학의 모집 요강, 전년도 입시 결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올해의 변경 사항 같은 것들이죠. 아, 데이터들. 네, 많은 분들이 보통 작년 합격선만 보고 이 점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훈 선생은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해요. 작년의 데이터는 참고 자료일 뿐 올해의 게임 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는 거죠.
게임 룰이 바꾼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훈 선생의 글에도 모집군 변경이라는 말이 나오던데 솔직히 입시를 직접 치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건 뭐랄까, 입시판의 지각 변동 같은 거예요. 지각 변동이요? 네. 수험생은 가, 나, 다군에서 각각 하나씩 총 3장의 카드만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가군에 있던 아주 인기 있는 A학과가 올해 갑자기 나군으로 옮겨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작년까지 A학과와 전혀 상관없던 나군의 다른 대학, 다른 학과들이 갑자기 엄청난 경쟁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수험생들이 가진 3장의 카드 조합이 완전히 뒤섞이면서 누군가에겐 예상치 못한 기회가 생기고 또 누군가에겐 엄청난 위기가 생기는 거죠. 이걸 모르고 작년 데이터만 믿고 지원하면 전혀 다른 판에서 게임을 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와, 그렇게 들으니 확 와닿네요. 단순히 학과 하나가 자리를 옮기는 게 아니라 전체 판을 흔드는 조커 카드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성적 분석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냥 총점만 높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점입니다. 훈 선생의 글을 보면 똑같은 수능 점수라도 대학별 환산 방식에 따라 유불리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강조를 해요. 예를 들어 어떤 대학은 국어, 수학에 가중치를 많이 주고 다른 대학은 탐구 과목에 가중치를 주는 식이죠. 아, 그래서 내 점수가 A대학 방식으로는 90점인데 B대학 방식으로는 95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고정된 숫자들, 즉 모집 정원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전형 방법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같은 팩트들을 정확히 계산하고 분석하는 게 훈 선생 전략의 첫 번째 단계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고정된 숫자,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의 분석은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축, 움직이는 마음을 읽는다는 건 대체 뭔가요? 솔직히 이건 좀 위험하게 들리는데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워낙 변덕스러운데 이걸 분석의 영역에 넣는다는 건 자칫하면 그냥 찍기나 근거 없는 예측이 될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세요. 그리고 그게 바로 훈 선생 분석의 가장 통찰력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마음을 읽는다는 건 한두 명의 심리를 알아맞히는 그런 독심술 같은 게 아니에요. 아, 독심술이 아니고요? 네, 수만 명의 수험생이라는 이 거대한 집단이 특정 상황에서 어떤 경향성을 보일지 그 집단 심리의 흐름을 예측하는 것에 가까워요. 그리고 그 예측은 결코 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데이터에 기반하죠. 집단 심리를 예측하는 데이터요? 어떤 것들이죠? 예를 들면 그해 수능의 난이도 같은 거예요. 만약 역대급 불수능이어서 상위권 학생들이 대거 점수 하락을 겪었다고 해보죠. 그럼 어떤 심리가 강해질까요? 재수는 안 된다. 어떻게든 이번에 붙어야 한다. 이런 마음이겠죠? 바로 그거죠. 안정지향 심리가 강해지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하향 지원 추세가 나타나고 예상과 달리 중위권 대학들의 경쟁률이 터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 반대로 물수능이라 변별력이 없다는 평이 나오면 어차피 촘촘하니 한번 질러보자는 심리가 작동해서 상향 지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수험생 개개인은 다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도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한 상황에 처한 수많은 학생들이 비슷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훈 선생의 글에 있던 수험생들의 안넌지향적 성향을 역이용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구절이 바로 이런 맥락이었네요. 모두가 안전한 길로만 가려고 할 때 그 흐름을 읽고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는 전략이 통할 수 있다는 거군요. 맞아요. 훈 선생은 이걸 실제 상담 사례로 아주 생생하게 보여줘요. 성적이 합격선에 비해 조금 부족해 보였던 학생이 있었는데 훈 선생이 여러 변수를 분석한 거죠. 네. 볼만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합격시킨 사례를 소개하죠. 듣고 보니 정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맞춰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과정 같네요. 반대 사례도 있었죠? 네, 그 사례도 아주 인상적이에요. 성적이 아주 넉넉해서 모두가 합격을 확신했던 학생이었는데 훈 선생은 지원을 만료했어요. 왜요? 성적이 넉넉했는데? 왜냐하면 지원하려던 학과의 모집 정원이 전년 대비 크게 줄었고 그해 최상위권 학생들 사이에서 그 학과로 하향 지원하려는 심리가 감지된다는 분석 때문이었죠. 만약 이 학생이 자기 점수만 믿고 안일하게 지원했다면 불합격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예요. 이 두 사례가 훈 선생의 주장을 딱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건 운이 아니라 고정된 숫자와 움직이는 마음을 교차 분석해 내린 철저한 전략적 판단의 결과라는 걸요. 와, 듣고 보니 아찔하네요.
저라도 제 점수만 믿고 이 정도면 안정권이지? 하고 원선했다가 예비보로도 못 받고 떨어질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야말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지는 게임을 하는 셈이네요. 결국 심리라는 보이지 않는 변수조차도 여러 데이터와 사회적 현상을 통해 그 경향성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 훈 선생의 핵심적인 인사이트인 거죠. 그렇군요.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훈 선생이 정시를 게임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동전 던지기처럼 운에 모든 걸 맡기는 도박이 아니라 룰을 정확히 이해하고 상대의 수를 읽으면서 최적의 수를 두는 체스나 바둑 같은 전략 게임이라는 의미로 들리네요. 네. 훈 선생이 글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도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정시의 성공은 운이 아닌 준비의 결과라는 것. 준비의 결과다. 네. 여기서 말하는 준비는 단순히 책상에 오래 앉아 공부하는 노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부지런히 수집하고 그 정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입시 환경과 다른 수험생들의 심리를 읽어내는 노력까지 포함하는 훨씬 더 넓은 의미의 준비인 거죠. 그 관점을 받아들이면 정시 지원 기간이 마냥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내가 가진 패를 가지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아주 능동적이고 흥미진진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운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서 불안에 떠는 대신 내가 통제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면서 입시의 주도권을 내가 가져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훈 선생은 그걸 정보와 분석 그리고 전략의 게임이라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는 입시 전문가 훈 선생의 글을 통해 정시를 운이 아닌 전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법을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휩쓸리기보다 모집 요강의 작은 변화 하나, 경쟁률의 추이, 심지어 사회적 분위기까지 분석해서 나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훈 선생이 말하는 이런 전략적 접근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것은 어쩌면 입시라는 게임의 규칙이 그만큼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닐까요? 정보의 양은 방대해지고 변수는 더 다양해지면서 이제는 단순히 성적 줄 세우기만으로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청취자분께서 지금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에 계신다면 이런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신만의 분석 틀을 만들어가기 위해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속에서 어떤 숫자와 어떤 마음부터 먼저 읽어보려고 시도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오늘의 논의를 확장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